지금부터는 빛과 그림자에 대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과학교실 교재 54쪽을 펼쳐주세요. 먼저 빛의 직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빛의 직진이란 빛이 진공 중이나 균일한 매질 내에서 곧게 나아가는 성질을 말합니다. 빛은 파장이 짧기 때문에 직진성이 강합니다. 그림자에 대해 알아봅시다. 점광원에 의한 빛은 사방으로 곧게 퍼져나갑니다. 빛이 진행하는 곳에 물체가 놓인다면 빛은 물체에 막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고 물체 뒤에는 빛이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을 그림자라고 합니다. 점광원인 경우에는 그림자가 선명하게 생깁니다. 그러나 점광원이 아닌 경우에는 안쪽은 진하고 가장자리 부분은 조금 흐린 그림자가 생깁니다. 빛이 전혀 닿지 않아 완전히 어두운 부분을 본 그림자라고 하고 빛의 일부는 차단되고 일부는 도달해 그림자가 희미하게 생기는 부분을 반그림자라고 합니다. 벽과 가까운 곳에 물체를 놓으면 반그림자가 거의 없고 본그림자만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뚜렷합니다. 이 물체를 벽에서 멀리 가져가면 반그림자가 점점 커져 그림자 윤곽이 흐릿해지고 본그림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물체가 벽에서 매우 멀리 떨어지면 벽에 빛이 닿는 부분이 많아지므로 그림자를 거의 볼 수 없게 됩니다. 세 번째로 투명과 불투명에 대해 알아봅시다. 물체를 향해 나아간 빛의 전부가 통과하는 물질이나 물체를 투명하다고 하며 일부의 빛만 통과하는 물질이나 물체를 반투명하다고 합니다. 또 아무것도 통과할 수 없을 때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불투명한 물질은 빛을 통과시키지 않고 반사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분산하거나 물질이 흡수해버립니다. 그런데 물체를 투과하는 정도는 빛의 진동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가시광선은 손, 책, 벽 등과 같은 일성의 물체는 투과할 수 없지만 X선이나 감마선 등과 같은 방사선은 생물체나 건물 등을 쉽게 투과할 수 있습니다. 빛의 반사에 대해 알아봅시다. 빛이 직진하다가 물체를 만나면 물체의 표면에서 튕겨나가는 현상을 빛의 반사라고 합니다. 매끄러운 표면에서는 정반사가 일어나며 거친 면에서는 난반사가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표면에서는 여러 방향으로 빛을 반사하는 난반사를 합니다. 이 때문에 물체를 그 주변의 사물과 구별하고 색깔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물체의 면에서 빛이 반사될 때는 일정한 규칙, 즉 반사 법칙을 따릅니다. 빛이 평면에서 반사될 때에는 평면의 수직인 법선, 입사광선, 반사광선은 같은 평면 위에 있고 두 광선이 각각 법선과 이루는 각이 같습니다. 빛의 반사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방금 설명했던 내용과 관련지어가며 그림을 잘 살펴보도록 하세요. 이어서 빛의 반사와 관련된 재미있는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빛의 반사에는 정반사와 난반사가 있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광택이 나는 금속이나 유리처럼 매우 매끄러운 면에서 빛이 반사할 때는 일정한 방향으로 반사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표면에서 반사 법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종이나 나무와 같이 거친 면에서 반사된 빛은 모든 방향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반사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와 같이 거친 표면에서 일어나는 반사를 난반사라고 합니다. 난반사가 일어나는 경우에도 좁은 한 점에서는 정반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반사 법칙이 성립합니다. 사람이 물체를 보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주변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를 찾아보면 태양, 백열등, 형광등, 손전등, 텔레비전, 컴퓨터의 모니터 등이 있는데 이를 광원이라고 합니다. 한편 사람의 얼굴, 책상, 의자, 책, 모래 등은 빛을 내지 않는 물체입니다. 보름달은 밝게 빛나고 달빛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도 볼 수 있지만 이것은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며 달이 태양빛을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물체와 그림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유리판 가장자리나 유리컵의 그림자를 본 적이 있나요? 유리판 가장자리나 유리컵의 그림자를 보면 옆면과 가장자리가 더 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사각 유리판에 빛을 수직으로 보낼 때 유리판을 통과하는 빛과 유리판의 가운데 부분은 거의 수직을 이룹니다. 이때 빛은 거의 평행하게 나아가며 유리판 뒷부분까지 경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유리판 뒤에 생긴 연한 그림자의 진하기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리판 가장자리는 잘려있거나 표면이 거칠기 때문에 빛의 방향과 유리판 표면이 수직을 이루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유리판을 통과하는 빛이 다른 방향으로 반사, 산란, 굴절되고 유리판 그림자 중 가장자리에 해당하는 부분에 도달하는 빛이 줄어들게 되면서 다른 부분보다 그림자가 진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불투명, 투명 물체를 이용하는 예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유리온실의 천장인데요. 빛이 잘 들어와 식물이 자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안막의 모습입니다. 안막은 빛을 막아 실험을 하거나 낮에 영화를 볼 때에 도움을 줍니다. 인삼밭 그늘막의 모습입니다. 인삼은 강한 햇빛을 받으면 잘 자라지 않게 돼요. 그래서 검은색 천등으로 햇빛을 가려준답니다. 교실 유리창의 모습입니다. 채광 때문에 유리를 사용하지만 복도 쪽 창문은 복도를 지나다니는 사람 때문에 수업이 방해받는 것을 막을 때 젖빛 유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색안경입니다. 선글라스라고도 불리는 색안경은 햇빛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보호해준답니다. 약이나 음료가 갈색 유리병에 담긴 모습을 본 적이 있지요? 갈색 유리병은 약이나 음료가 빛을 받아 변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림자는 3차원 공간상의 물체를 2차원 평면 위에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물체의 모습을 담긴 하지만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림자의 모양은 물체가 놓인 모습과 광원의 방향에 따라 달라지게 된답니다. 그림을 보면 똑같은 겁이라고 해도 겁이 놓인 모습에 따라 그림자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체, 광원 스크린 사이의 거리를 조절하면 그림자의 크기를 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재미있는 사진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태양빛과 그림자의 크기에 대해 알아볼까요? 물체의 그림자를 관찰할 때 광원, 물체, 스크린이 일렬로 놓여 있는 상태에서 광원과 스크린 사이에 거리가 고정됐을 때는 물체가 광원에 가까워지면 그림자의 크기가 커지고 스크린에 가까워지면 그림자의 크기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태양빛은 물체의 위치에 따라 그림자의 크기가 거의 변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태양과 물체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기 때문에 물체와 스크린 사이의 거리 변화가 그림자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태양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빛은 거의 평행하기 때문인 것이죠. 태양의 각 지점에서는 빛이 퍼져 나아가지만 지구는 태양보다 작고 거리도 멀어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빛은
거의 평행하게 들어옵니다. 물체와 스크린은 그대로 두고 손전등을 물체에서 멀게 하며 그림자 놀이를 해봅시다. 꾸러미에 들어있는 검정색 도화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모양을 오려 부모님이나 자신의 휴대폰 손전등을 활용해 실험해 보도록 하세요. 실험하는 동안에는 잠시 영상을 멈추도록 하세요. 실험을 잘하였나요? 물체와 스크린은 그대로 두고 손전등을 물체에서 멀게 하면 그림자의 크기는 작아지지만 손전등을 물체에 가깝게 하면 그림자의 크기는 커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스크린과 손전등은 그대로 두고 물체를 손전등에 가깝게 하거나 멀게 해봅시다. 이번에도 잠시 영상을 멈추고 실험해 보도록 하세요.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그림과 같이 물체를 손전등에 가깝게 하면 그림자의 크기가 커지고 물체를 손전등에서 멀게 하면 그림자의 크기가 작아진답니다. 빛과 그림자에 대해 잘 알아보았나요? 그림자의 크기를 변화시키며 다양한 그림자 작품을 만들어 봅시다. 교재 60쪽의 그림자 놀이 계획서를 작성해보며 내가 만들고 싶은 그림자의 모양과 구조도를 그려보도록 하세요.